그리고 저희 친정 언니가 와 계셨어요. 그래서 뭐 생각도 없이 그냥 계시는데 가서 사는 게 좋겠다 하고 시카고로 왔습니다. 저는 대학교 막 졸업하고 결혼을 했죠. 결혼하고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결혼해서 아이들 둘. 이제 그러니까 그때 올 때가 27살이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 집 주위에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이제 좀 구경도 좀 하고 제일이를 좀 익히느라고 한 석 달을 보내고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데가 그 전기 회사였어요. 전기 회사였는데 아주 조그만 코일을 이렇게 감는 그런 회사였어요. 제가 그때 나이가 어렸으니까 그래도 젊은 편이었으니까 굉장히 적응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했던 일이 이제 그 일이었고요. 아이가 이제 이제 유치원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학교를 방문을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이제 불러가지고 학교에서 일을 안 해보겠느냐고 그렇게 이제 건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제가 미국에서 아이들을 키우려면은 저도 경험을 안 해본 그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조교사로 와서 일을 하면은 자리를 제공하겠다고 교장 선생님이 그러셔갖고 그냥 거기에서 추천서를 써주셨어요. 그 교육청으로 바로 가서 인터뷰하고 일을 시작했어요. 영어를 잘 못했는데 어떻게 그 말이 필요 없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프렌치를 하다가 왔으니까 언어 감각은 조금 있었겠죠. 코일 감는 거를 하고 한 3개월 하면서 그때 또 키펀치를 배웠어요. 제가 보케이셔널 스쿨 다니면서 직업훈련학교 다니면서 키펀치를 배우면서 뭔가 컴퓨터 그 당시에는 아주 그냥 슈퍼 컴퓨터밖에 없었어요. 큰 거. 그러니까 큰 거 컴퓨터밖에 없으니까 키펀치를 막 찍어 갖고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컴퓨터 보케이셔널 스쿨에서 그 키펀치 클래스를 하고 그 일을 시작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오퍼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당분간은 참 힘들게 일을 했죠. 2군데서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시작하자마자 또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희 남편이 대학교에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남편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제가 이제 혼자 벌어야 되니까 이제 제가 2군데를 당분간 같이 킵하면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8hours면은 그냥 잠자는 시간 잠깐밖에 없죠, 시간이. 굉장히 힘든데 그거를 힘들지 않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때 76년도에 이민을 굉장히 많이 왔죠, 한국 분들이. 그래가지고 그 로렌스 그 근처에 학교가 한 20개 정도에서는 한국어 이중언어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선생님 한 분이 학생들을 다 다룰 수 없을 정도로 한 학교에 한국 학생들이 20-30명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20명만 학생들이 다니면은 한국어 선생님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생겼죠. 근데 이제 20명이 넘으니까 이제 보조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보조교사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히버월드라고요. 로렌스하고 그 킴버리 있는 데서 했습니다. 그때 한국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 70명까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이중언어 교육이 풀아웃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레귤러 클래스에 있으면서 담임 선생님이 있으면서 이 스페셜 프로그램으로 이중언어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에 그 클래스가 따로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반으로 각 반마다 다 가서, 그러니까 학년별로 가서 픽업해 오는데, 한 선생님이 돌려면은 여러 클래스를 돌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애들이 같은 학년 아이들이 못 옵니다. 어떤 때는 학년이 한 2년, 3년 차이 되는 학생들이 같은 반에서 배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어른들이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지 아이들만 따로 이제 교실을 이탈할 수는 없죠. 유치원 거부터 가르쳤죠. 아이들이 학년에 불문하고 한국에서 온 애들이 영어를 하나도 접하지 못하고 왔으니까 그냥 ABC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중점으로 아이들을 신경 쓰고 가르쳤던 거는 펜만십이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 펜만십이 굉장히 참을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흐적흐적 쓰다 보면은 막 이렇게 산만해져 가지고 애들을 글씨를 이쁘게 쓰는 것부터 가르치면서, 그래서 아주 차곡차곡 참 정성껏 가르쳤던 것 같아요. 저도 참 즐겁게, 저도 배우면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보조교사를 하면서 이제 제가 대학교 등록을 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이제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제가 대학교가 제가 일을 시작한 데가 로렌스 그쪽에, 그리고 그 브린머하고 킴볼에 있는 노스이스턴이에요. 그게 이제 옛날에는 티처스 스쿨이었죠. 보조교사를 하면서 이제 대학교 등록을 해가지고, 남편은 이제 무역회사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영어를 굉장히 그 베이직부터 하기 위해서 그냥 언더그래주에이트 코र्스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마스터 디그리에 어플라이 되지 않는데도 코र्스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영어 공부할 겸 이제 그 지식도 배울 겸 그러면서 그러니까 수학도 했고요, 역사 공부도 했고, 많은 코र्스, 사이언스도 했고, 그거는 이제 제가 하던 메이저하고 관계없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 메이저가 이제 링구이스틱, 언어학을 했습니다. 영어학을 하면서 이제 영어를 제2 외국어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받았죠. 거기 시험 쳐갖고 받았고, 그리고 이제 이중언어 교사가 되는 시험도 쳤고요. 그때 좀 재수가 없었다면 없었지만은 내셔널 이그잼이라고 티처스 이그잼이 없었던 게, 제가 또 그 할 때는 또 리콰이어먼트에서 애 많이 힘들었어요. 이중언어 교사는 3년 후에 이중언어 교사 자격증을 받았는데, 저희 교장 선생님이 저를 이쁘게 봤나 봐요. 제가 학부형 때부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레귤러 서티피케이트를 받은 거를 알고 클래스룸을 오픈해 주셨어요. 1학년 담임을 포지션을 주셨어요. 클래스룸을 이제 1학년, 2학년 담임을 했는데, 피러슨 학교에서 이중 언어 교사를 찾는다고, 그때는 발령을 내리는 시스템이었어요. 요즘은 교장 선생님들이 인터뷰를 해갖고 이제 채용을 하는데, 그때는 교육청에서 어느 학교로 이렇게 파견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들을 담당하는 퍼스널이 따로 있었어요. 그분 그 체어가 이제 전화하셔갖고 피러슨 학교에서 한국어 이중언어 교사를 원한다. 근데 너희 집이 굉장히 가까이 있는데 거기 안 하고 싶으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피러슨 학교를 갔습니다. 1980년이었네요. 참 아이들한테 정성껏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장점을 살려주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우선적으로 한국에서 왔을 때는 얘들이 잘하는 게 한국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이제 타겟,
언어고, 그러니까 이 한국어를 계속 쓸 수 있게끔 했어요. 그래서 제일 그 베이직, 한 센텐스에 월드가 6개씩 들어가는 제일 기본적인 그런 센텐스부터 가르치면서 그거를 한국말로 쓰게끔 했어요. 영어를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 밑에다가 영어를 쓰고 펜만십으로 영어를 쓰면서 한국말로 번역을 하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쉬운 영어를 하니까 자신감이 붙는 것 같아요, 애들이.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그 한국말을 하니까 자신감을 갖고 영어 배우는데도 발음도 애들이 이제 소리내서 잘 따라하고, 그거와 동시에 제가 이제 했던 게 언어 그 문화 프로그램이었어요. 레귤러 스쿨들에 전부 다 학예회가 있어요. 각 그레이드 레벨마다. 근데 우리 애들은 다 애들이 재능이 있는데 영어만 못한다는 것뿐인데 참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국 문화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한국 그 고전 무용을 제가 음방초 선생님한테 가서 배워가지고, 저녁에는 가서 음방초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애들한테 아침 8시 전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애들하고 놀면서 같이 했어요. 왜냐하면 학부형들이 이민하고 그때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새벽에 일찍 출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학교 운동장에 와서 새벽에 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애들을 데려다가 제가 무용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탈춤 가르치고 부채춤 가르치고, 그거를 점심시간에 애들이 그러니까 밥 먹어도 한국에서 그 엄마들이 바쁘니까 한국 도시락 싸주고, 그러니까 이제 점심시간에는 저희 교실에 와서 같이 먹고, 그 점심 한 15분 먹고 1시간이면 한 30분 또 연습하고 무용하고 게임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애들하고 살았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그 바일링거 프로그램이 그릭이 있었고 얼두가 있었고 인디안 프로그램이 있고 코리안이 있고 스페니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바일링거 리드 티처가 됐어요.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제 제가 이제 리더를 하니까 이제 그 학예회를 갖다 이 아이들을 위한 바일링구 인터내셔널 나이트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학부형님들 다 초청하고 학부형님들이 한국 음식도 해오시고, 그래갖고 완전 잔치를 벌이면서 뭔가 애들이 점점 자신 있고, 하나 6학년 담임을 하면서 어시스턴트 프린시플을 했어요. 이제 교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 일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우리 반 아이들이 이제 그 숙제 이렇게 내주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간 다음에도 저는 학교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저희 반 아이들 책상 검사부터 쫙 다 했어요. 어떤 녀석이 숙제를 가지고 갔는지, 숙제물이 있었어요. 책이 학교에서 만들어주는 거. 그걸 두고 가는 애들은 제가 학부형들한테 금방 전화했어요. 전화를 해갖고 알렸죠. 오늘 되게 아이가 과제물을 안 가지고 갔다고. 그럼 얘 내일 오면은 얘 수업 시간에 제대로 수업 시간에 바로 앉아서도 공부 안 시키거나 땅바닥에서 시킬 거라고. 그러면 학부형들이 와갖고 이제 받아가고 그랬어요. 제가 늦게까지 학교에 있으니까 참 정말 극성스럽게 가르쳤어요. 아이들은 부모님이든 누가 선생님이든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가르치면은 이렇게 주는 대로 먹는 것 같아요.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교감을 하면서 제가 이제 책임을 졌던 거 버젯, 학교 그 재정, 그리고 이제 그 퍼체싱 하는 거 이제 그런 거를 책임을 지고 하고, 이제 선생님들 이밸류에이션 하는 거 이제 그런 거 하고, 근데 선생님들이 이제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일하는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에 협조를 참 잘해줬고요. 그리고 집도 제가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직장에서 5분, 10분 되는데 집을 샀어요.
그랬기 때문에 늦게까지도 일을 하고 선생님들하고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1980년도에) 한국 학생들이 많았던 학교는 히버드 스쿨, 그 다음에 볼타 스쿨, 허간 스쿨, 워러스 스쿨, 제미슨 스쿨, 또 피러슨, 볼타, 5 학교는 더 되는데, 제가 고등학교는 이제 메더 하이스쿨, 센 하이스쿨, 아몬 세나 하이스쿨, 루즈벨트 하이스쿨, 그 다음에 반스토븐에 아주 그 한인 커뮤니티에 많았지만 그건 또 특수 학교지만은 그 기프티드 프로그램이었어요. 학교가 할리데이인데 엄마 아빠는 직장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쉬는 날인지도 모르고 애들을 운동장에다가 평일처럼 내려놓고 그냥 부모님은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은 그냥 아무 그 슈퍼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 한국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근무하고 학교는 이제 학생들은 오지 않는 그런 날들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학부모님들한테 전화드려가지고 애들 픽업하게 하고 그랬어요. 참 안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집에 가면 아무도 없다고 그래요. 그게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저희 그 학교에서 얼마 멀지 않은 그 그릭 문화센터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을 열었는데, 그때 그 베이비시터가 1시간당 받는 게 3불 50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3불 50전 그 페이를 하시고 저희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을 하여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그 영어를 가르치게끔, 숙제하고 영어를 가르치게끔 수학도 물론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학부모 형님들의 협조를 더 잘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부모 형님들이 퇴근길에 와서 애들을 데리고 갔으니까요. 어떤 부모님들은 8시에 와서 데리고 갔어요. 아이들이 학교 끝나는 시간은 2시 반, 3시인데.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미국 그 교육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컨퍼런스들도 많이 했죠. 교육자 협회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부모님들한테 많이 알려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그 인터내셔널 나잇을 함으로써 우리 학부형님들이 참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협조적이셨어요. 이제 미국 학교에 오셔갖고 오면은 항상 손님같이 이렇게 붕붕 떴는데, 오니까 내가 만들어 온 음식도 다 나눠 먹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또 가서 학교에 가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막 칭찬도 듣고 그러니까. 그때 교육 행정을 한 이유가, 그때 그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을 한 다음에 그 빨리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미국 교사들을 하여해가지고 같이 일을 하려면은 ABCD를 알면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지 제가 무턱대고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행정학을 공부를 하면서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20년이 넘어서 갔죠. 22년, 3년. 예. 교사할 때는 이거는 상대적이에요. 내가 이만큼 주면은 이만큼 흡수하는 그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받아들여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힘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티칭 스트래티지도 공부하고 매니지먼트 하고 막 그러는데, 센트럴 오피스에 가면은 이거는 이제 완전히 태스크예요. 완전히 이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사무직이 되는 거죠. 사무직이니까 그 아이들이 시험 치는 ESL 시험 치는 그 어세스먼트 북을 디벨롭하는 거, 해마다 이렇게 에디트하는 거, 마디파이 하는 거, 이제 그런 거 책임지고, 그리고 이중언어 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가
이제 650학교에서 한 200학교가 이중언어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200학교에 되는 그 데이터를 다 책임을 지고 하는 유니셋에서 이랬어요. 참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한국에서 오는 학생들이나 여기서 가는 애들이 그 20명이면은 그 학년에 20명을 이제 버디를 정해요. 버디를 정해갖고 페어링 시켜요. 그러니까 조 선생님하고 저하고 만약에 이렇게 익스체인지 파트너라 그러면은 이제 조 선생님이 여기서 그 레귤러 스쿨에 있는 학생을 저는 이제 교환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섀도우 프로그램을 해갖고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조 선생님의 그림자가 돼가지고 조 선생님 곁을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커리큘럼의 그 수업 시간을 따라다니면서 그대로 나는 없는 것처럼 그림자처럼 조 선생님이 배우고 있는 거를 똑같이 배우는 거예요. observe 하면서 그 경험을 쌓는 거예요. 그거를 일주일 하고 가요. 너무 좋아요. 나중에는 그 일주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 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는 서로 그냥 껴안고 울고 난리가 나죠. 부산이 시카고의 시스터 시티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이 아마 10년째 됐을 거예요. 2014년부터. 근데 시스터 시티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산을 선택을 했어요. 부산을 선택을 했고 그 뜻이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익스체인지 하는 프로그램 그 학교가 많이 달라졌어요. 저희가 첫 해에 갔을 때는 거기 있는 학교가 어머 노는 시간이야 그랬어요. 막 서가지고 선생님하고 애들하고 막 이렇게 서가고 있어. 노는 시간에 뭐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수업 시간이래요. 근데 걔들이 이제 여기 와가지고 보고 가더니 선생님들도 그렇고 교장 선생님들도 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쫙 앉아갖고 공부하더라고요. 여기처럼. 그러니까 서로 배우는 게 많아요. 너무 좋아하죠. 여자애들은 메이크업 하는 거 제일 먼저 배우고 그리고 이제 여기 있을 때부터 그 케이팝을 배워요. 애들이 학교에서 애프터 스쿨에. 그래갖고 한국 문화를 많이 이제 예상을 하고 가니까 가서 한국 군데군데 가는 데마다 다 좋아하고 그 친구 관계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국 그 학생들이 아주 그냥 그 친절하고 잘해주니까 그걸 좋아하고요. 또 여행하는 것도 좋아하고. 인종차별이 있겠죠.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수장들을 보세요. 전부 다 화이트들이 많아요. 이 무슨 그 디파트먼트나 이렇게 인차르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화이트들이 많지만 오히려 우리 2세들이 똑똑하고 뛰어나는 아이들은 얘네들은 더 잘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나게 확 그냥 키워주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다이버시티잖아요. 다문화적인 거를 반영을 시켜야 되잖아요. 여기 공무원들도 그렇고 어떤 직장이나 다 우리는 이렇게 그냥 아이솔레이트된 백인 집단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똑똑한 마이너리티가 있으면 발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마이너리티이기 때문에 괜히 디스크리미네이션 하는 건 없어요. 실력이 있으면 발탁되죠. 이점이 되죠.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 와서 제가 한국인이 아니었다면은 교사 생활을 시작을 할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물론 보조교사로 시작을 했을지언정 그 길이 트여지지를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인이라는 그 백그라운드 때문에 교육계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었고 또 거기에서 또 일을 잘 하면은 또 인정을 받고 그래서 제가 매니저까지 제일
것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우리 유닛에서는 제일 높은 게 매니저였죠. 풀타임은 퀴트했죠. 그러니까 이제 펜션을 받기 위해서 2016년 2월 달에 했는데 이제 2015년부터 이제 시에서 부산시하고 하는 프로그램에 저희 시청 산업, 제가 시청에서도 일했잖아요. 그래서 시청 직원하고 여기 교장 선생님들 지금 익스체인지 하는 그 교장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한국을 방문을 했어요. 2015년부터. 그리고 이제 16년부터는 이제 컨설턴트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컨설턴트는 제 비즈니스죠. 제 비즈니스니까 이제 뭐 컨설턴트는 자기 프로젝트로 이제 요구할 만큼 하는데 사실은 발런티어로 봉사하고 있습니다.